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안진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간단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안진은요, 안구 진탕의 줄임말이에요. 이제 뇌진탕 들어보셨죠? 몹시 심하게 울려서 진동을 한다, 떨린다, 뒤흔들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니스타그무스라고 합니다. 안구가 마구 떨린다, 진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생길 수도 있고 아래로 떨릴 수도 있고 안구가 회전하면서 눈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안구진탕은 왜 생길까요? 우리 눈은요, 사물을 볼 때 가장 선명하게 보는 방향으로 세팅이 돼 있죠. 어떻게 하면 초점을 잘 맞출까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이 안구 운동을 조절해 주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원인이 돼서 발생을 하면 물체의 상이 가장 선명한 부위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중심 오목, 영어로는 포웨아 센트랄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중심 오목을 벗어나서 상이 맺히게 돼요. 안구 운동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중심 오목이 벗어났으니까 다시 중심 오목 맞춰야지 하면서 안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안구가 움직이는 운동이 이 안구 진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구가 움직이면서 수평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수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회전하듯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은 경우가 귀의 문제고요. 간혹 위아래로 떨리는 안진을 가진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중추신경, 즉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그리고 머리에 종괴가 있진 않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리는 안진이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주의를 해서 관찰을 해야 되죠. 말초성 안진과 중추성 안진은 그 양상이 다른데요. 말초성 같은 경우에는 수평 회전 이동이 좀 두드러져요. 그런데 중추성, 머리에서 발생하는 안진 같은 경우에는 수직이면 수직, 수평이면 수평, 회전이면 회전, 이렇게 단일 안진으로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더 어지러운 쪽은 어딜까요? 머리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일까요? 귀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일까요? 어디가 더 어지러울까요? 귀? 오! 정답! 귀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이 중추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보다 경향은 더 어지러울 수 있고요. 최근에 그 소뇌출혈로 오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 안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어지러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의 정도만 가지고 어디인가 뭐 귀다 아니면 머리다 이렇게 판가름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경향은 많은 분들이 귀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증 때문에 어지러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초성 어지럼증이 굉장히 어지러운 반면에요, 발생하는 시간 자체, 지속되는 시간 자체가 짧고요. 자세를 바꾸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귀에서 거슬거린다거나 매미 우는 소리, 요즘 매미 많이 우죠?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청력 저하나 상실이 오는 경우도 말초성 안진인 경우가 많고, 중추성 안진인 경우는 그 안진 발생 기간이 길고요. 자세를 바꿔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청력 상실이 되거나 청력 저하가 오는 경우도 적습니다. 그리고 시점을 딱 고정을 했을 때 안진이 좋아지는 경우는 말초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말초성과 중추성 안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경학적 결손이 있느냐, 안면마비라든지 감각 저하라든지 운동력 저하가 있진 않느냐 등을 확인을 했을 때, 말초성 경우는 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학적 결손이 관찰이 되지 않겠죠. 근데 중추성으로 머리에서 발생하는 안진이다 그러면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귀의 전정기관이라든지 머리의 평형을 담당해주는 기관들, 그리고 안구의 운동을 조절해주는 근육이나 신경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들이 조화롭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지럼증, 안진이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항경련제, 약물 먹는 경우에도 어지러울 수 있어서 안진으로 오신 분들 최근에 약을 추가했거나 항경련제를 드시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꼭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안진이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병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진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약물 복용력과 함께 어지럼증의 양상, 어떤 자세에서 더 심해지는지, 시간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신경학적 결손이라든지 몸에 힘이 빠진다든지 안면마비가 있다든지 감각이 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서 어지럼증 양상을 확인을 하고요. 프렌칠 안경이라고 해서 눈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안경이 있거든요. 그런 안경들을 사용을 해서 눈을 확대해서 안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홀파이크 검사라고 그래서 응급실이나 이비인후과 검사실 가시면 갑자기 뒤로 확 제껴서 눕혀가지고 안진이 어디로 발생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검사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반고리관, 귀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법도 되겠습니다. 응급실에선 보통 CT나 MRI를 촬영을 하는데요.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머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 중추성이 어느 정도 감별이 된다 그러면 말초성 안진 원인에 대해서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예약검사라든지 진료를 잡아드리기도 하죠. 그렇게 외래에 가서 검사를 하실 경우에는 뭐 비디오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정밀하게 안진을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치료 자체는요, 안진의 원인, 유형, 그리고 치료 이점을 모두 고려를 해서 치료를 계획하는데, 현기증이라든지 진동시 시야가 막 진동 되게 떨리는 이런 건 없는지, 운동력 저하의 증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없다라고 하는 환자에게서는 대증 치료를 보통은 하지는 않아요. 증상성 안진 치료, 증상이 있는 안진 치료에는 크게 약물 줄 수도 있고요. 보톡스 주사를 하기도 하는데 미용이 아니고 그 안구 운동 떨림을 줄이기 위해서 보톡스 주사를 하게 되는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안진 떨리는 거를 그 양상을 줄여주기도 하는데 근육 약화를 만들어서 안구 운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학적으로 프리즘 렌즈라든지 광학 치료, 안과적으로 렌즈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안진 환자에게서 수술을 적용하고 계속 안진이 발생을 해서 선천적으로 발생을 하면 시력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력 향상을 시킬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뭐 논문이라든지 교과서 내용의 1%도 안 되는 내용 같아요. 이 개별적인 또 안진의 세계가 또 무궁무진합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전문가 선생님이 한번 초빙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